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가구회사 러브색의 최근 실적 발표 Q&A 세션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아마 다들 머릿속에 큰 질문 두 개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는, 아니 왜 갑자기 주력 제품 생산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기려는 걸까?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요. 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죠. 그리고 둘째는 이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예요. 이건 그냥 한 가구 회사의 경영 발표,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급망에 겪었던 그 대혼란 있잖아요. 아, 정말 엄청났죠. 거기에 대해서 한 기업이 내놓은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까지 한 성장 계획을 엿볼 수 있죠. 답변서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경영진의 발언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계획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흥미로운 계획,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CEO가 직접 아마도 우리가 가장 흥분하고 있는 계획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계획인데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게 인건비부터 모든 게 훨씬 비쌀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CEO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비용이 아니라 통제와 안정성인 것 같아요. 통제와 안정성이요? 네, CEO의 발언을 보면 아주 생생한 표현들이 막 나오죠. 해적에서 허리케인, 선박 컨테이너 공간 부족 문제까지. 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군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2018년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예측 불가능한 국제 환경 때문에 정말 확을 뗀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술래잡기 게임을 했다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또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로 계속 공장을 옮겨 다닌 거죠. 아, 그래서 CEO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둥지에서 또 쫓겨나길 기다리기보다 이 게임을 아예 끝내고 싶다고요. 와, 그 표현이 정말 절박하게 들리네요. 네, 이건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에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자료를 다시 봤어요. 관세 부과 이전보다 원가를 더 낮추는 게 목표다. 이 문장은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건 정말 상식이 어긋나는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이 계획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냥 사람 손으로 소파 조립하는 공장을 미국에 그대로 옮겨온다. 그럼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이죠? CEO가 언급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개념을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제품 하나 만드는 직접 생산 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 붙어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재고 관리 비용이에요. CEO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 또는 창고에 있는 컨테이너가 400개에 달한다. 와, 400개요? 네, 이 400개의 컨테이너, 이게 전부 묶여있는 돈이고 관리해야 할 비용이고 또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몇 달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 엄청난 자본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죠. 결국 바다 위에 떠 있는 돈을 줄이겠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혁신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미국 내에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만들면 몇 달치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져요. 아,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드는 식으로. 그렇죠. 거의 즉시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막대한 재고 유지 비용, 창고 비용, 국제 물류비, 이게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요. 이 새로운 생산 방식이 단순히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제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네, 맞아요. CEO가 과장이 아니다.
심지어 소파 업계에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완전히 획기적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제조 혁신 프로젝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조 혁신이요? 네. 어디서 만드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낸 거죠.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소재나 공정을 이 자동화된 설비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새로운 생산 방식이 단순히 기존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저희의 두 번째 질문이었던 어떻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며 확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지금 소파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제품이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 플랫폼,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CEO가 새로운 특허까지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이건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파는 작업이라고 봐야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낮추고 심지어 제품 혁신까지. 그런데 이렇게 내부 기반을 다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걸 보면 이걸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확장 방식은 일단 신제품부터 내고 보자 이런 식의 무모한 접근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죠? 바로 수익성 사수입니다. CEO가 못을 박았죠. 앞으로 어떤 신제품을 내놓든 현재 주력 제품이 기록하는 58.5%라는 이 경이로운 매출 총이익률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58.5%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네, 거의 모든 제조업체에게는 꿈 같은 숫자거든요. 보통 신제품은 초기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 효율도 낮아서 기존 제품보다 이익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긴 그걸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석가 중 한 명의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왜 그 이익률을 더 높이지는 않나요? 라고요. 네, 저로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사실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CEO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CEO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익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건 경쟁사나 모방 제품에게 너무 많은 먹잇감을 남겨주는 것과 같아서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답하죠. 먹잇감을 남겨준다. 네, 일종의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미묘한 균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발언을 러브색의 브랜드 포지셔닝이랑 연결해서 보면 명확해져요. 이들은 평생 사용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내세우잖아요. 네. 한 번 사면 계속 부품을 바꾸고 커버를 교체하면서 평생 쓸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제공하고요. 이런 높은 품질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가격이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수준이 되어서 더 저렴한 대체재들이 쉽게 파고들 틈을 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가격 때문에 아예 시장에서 외면당하지는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겠다. 품질로 해자를 파되 가격으로는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는 아주 영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익률이 너무 높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결국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는 결국 이들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회사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CEO 스스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소파를 광고하는 회사라고 말할 정도로 핵심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를 미국 내 생산이라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렇죠. 즉, 무작정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본진부터 아주 튼튼하게 요새화하는 모습이에요. 네, 요새화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적 요새화를 넘어서 미래의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아요.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요? 네. CEO의 말처럼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내년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일단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 튼튼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조 플랫폼을 무기 삼아 새로운 시장으로 진격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러브색은 해적과 허리케인까지 등장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안정성 확보를 넘어서 비용 절감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 혁신까지 약속하는 계획이고요. 동시에 58.5%라는 높은 수익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아주 신중한 성장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생산 방식과 그로 인한 혁신이 없었다면 58.5%의 이익률을 유지하며 신제품 출시라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호에 그쳤을 겁니다. 아, 결국 미국 공장에서 얻게 될 그 효율성과 새로운 기술력이 앞으로 나올 신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원자재 수급부터 자동화된 생산, 국내 물류, 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힘. 네. 그래야만 프리미엄 품질과 높은 이익률이라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들의 리쇼어링은 불안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어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만드는 과정인 셈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들이 자동화된 현지 생산 방식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 지금은 소파의 획기적인 새로운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제조 역량이 앞으로 소파가 아닌 침실이나 주방에 전혀 다른 종류의 가구에 적용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 오늘의 대화는 소파에 대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역량 자체는 가구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